여러분들은 데이팅 어플의 시초를 아시나요? 1995년 미국의 게리 크레맨이라는 사람이 신문지를 보던 도중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지면을 보고 그의 영감을 받아 이를 인터넷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온라인상으로 점차 확장이 되며 최근에는 모바일 휴대폰으로 넘어와 지금의 데이팅 어플로 정착하게 되는데요. 데이팅 어플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은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만남을 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게이들의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둔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파입니다. 네, 둔파 씨, 이제 저희가 2화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요. 1화를 듣고 어땠나요? 어우, 이제 편집하시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파님께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침이야 지금 목이 약간 가래가긴 해요. 죄송합니다. 네. 오히려 더 섹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1화에서 둔파님이 말씀하셨던 시크하고 남성적인 그 모습, 오히려 지금 딱 드러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가요? 너무 걸걸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여진구 같아요. 아니, 위하준 씨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매기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1화를 편집하면서 지금 무한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더니 우리의 대화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행하면 할수록 저는 아마 둔파 씨에 대해서 더 속속히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움파님만큼은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팟캐스트 일단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편집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게 목소리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가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쓰는 게 제가 폼이 많이 들어서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와,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움파님께서 고생하시고 저희가 이제 막 뭐 편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래 앞에 나오는 노래도 저희가 부금도 이제 직접 선정해서 깔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피리 소리 뽀로로 나오는데 좀 듣기가 좋으실까요? 모르겠네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도 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둘 다 좋아하는 취향을 좀 반영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1화를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정말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말했던 거의 아웃사이더 수준으로. 흥분하면 말을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한 호흡에 네. 하고 싶은 말을 오다다다다 쏟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아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의식적으로 되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딱히 듣는 거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그게 뭐였어요? 편안하게 가자. 우리 그냥 목소리로 저희의 그거를 그냥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편안하게 아주 릴렉스하게 하고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이제 2화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2화에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게이들의 리얼 어플 활용법입니다. 또 게이들의 라이프 하면은 데이팅 어플 사용은 빼놓을 수가 없는 뭔가 필수적인 환경인 것 같은데요. 물론 데이팅 어플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아무래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명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지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남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데이팅 어플을 활용하는 방식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게이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크리티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만날 수밖에 없어서 모이게 되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각자의 성격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지지 않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로 그렇다면 게이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어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어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플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둠파님이 사용했던 어플들은 어떤 게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어플별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어플의 이름을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저작권 이런 거에 뭐 걸리고 그런 거 아닌 거죠? 팟캐스트의 장점이 그런 저작권이 없어서 아, 상품명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또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은밀한 부분을 존중하고자 네. 이니셜로 말하는 게 어떨까요? 한번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제가 두 개밖에 사용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제일 그래도 좀 유명한 개들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어플이 이제 저희 제이사, 네, 제이 어플, 네, 제이 어플 그리고 티 어플. 네, 티. 전 이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티도 깐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온파님께서 한번 사용을 해봐라 건네셨어가지고 이제 제가 근래에 깔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티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제이 어플만 사용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선 티 어플을 써라. 제발 티 어플 좀 써라. 그게 좀 귀찮긴 하더라도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때는 티 어플이 더 좋다라고 아마 저희가 같이 일했을 때부터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이제 우리 둔파님의 뚝심으로 사용을 계속 안 하다가 네. 결국에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결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플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느꼈을 때? 일단은 근데 제가 운파님께서 말하기 전에 이제 제가 티어플을 사용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저랑은 약간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제이 어플이랑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그리고 제이를 또 오래 사용한 것도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안 맞아서 그거를 깔았다가 지웠었는데 둘 다 사용을 해보니까 비교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상대방의 닉네임이라든지 네, 그런 걸 이제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뭐 위치 설정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T 어플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닉네임도 검색할 수가 없고 네. 이제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무료 옵션을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티어플에서도 저는 프로모션 기간 때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위치 설정은 가능한데 아, 닉네임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 닉네임 서치가 사실 둔파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제이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게 물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좀 기억해놨다가 약간 검색해보고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몇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럼 닉네임을 기억해서 검색을 가끔씩 하시는데 일단 말은 안 거는 거죠. 갑자기 또 뵙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말을 걸기도 하고 거의 뭐 염탐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원래 그 제이 어플에 제 사진은 안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네, 그냥 눈팅용으로 이제 보고 있고, 네. 네, T에는 이제 사진을 걸어놨거든요. J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번개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T 어플은 더운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연애를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연애가 제일 고프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T에 사진을 걸어놨어요. 만약에 제 목소리를 듣고 저라고 유추되는 사진을 본다면은 네, 말을 걸어주시면 좋겠네요. 뭐 아무튼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네. 만약에 티어플이나 제이 어플로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네.
어떤 느낌일까요? 괜찮아요? 그럼 되게 저는 그럼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찾았지?' 약간 이러면서. 좋아요, 좋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어 연락이 오면 저는 좀 네. 많이 놀라고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살짝 또 그렇기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는 상대가 되게 많이 알고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상대는 그렇죠. 약간 익명성에 기대서 나한테 컨택을 하는 경우니까 저는 약간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한데 네 근데 일단 청취자라고 하면 반갑긴 하겠네요. 그러니깐요. 다가오실 때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뭐 저희들의 음. 말투를 듣고 알아차렸다는지 라는 식으로 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를 깨닫게 되는 배경들을 말씀해 주시면 '아 이런 게 노출됐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좀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면은 너무 급작스럽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너무 뼈를 너무 뼈를 때렸나요? 맞아. 아무도 저희한테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쵸. 맞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 어플에서는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즐겨찾기라는 기능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기능은 잘 안 쓰시는 건가요? 그 기능을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근데 그 유료 그 옵션 창이 뜨더라고요. 아. 개수 제한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T 어플보다는 J가 그나마 좀 누릴 수 있는 거라든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료 옵션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뭐 닉네임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J 어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체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사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또 약간 상대방 그 체형이 근육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뭐 아니어도 괜찮긴 하지만 네. 이제 근육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런 필터 기능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T에 반해서는 그래도 그런 활용 기능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J는 보통 아무래도 그런 번개를 좀 위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게 쪼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쵸. 이제 둔파 씨가 얘기한 장단점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T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거리 제한을 되게 브로드하게 좀 넓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료 결제를 하면 그 거리 제한이 풀리긴 하지만 네. 그 무료로 사용을 할 때 T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아. 제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좀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T 어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지 않나. 음. 거리 설정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이도 사실 설정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T가 좀 더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구경하기에는 좋은 것 같고 네. 근데 대신 오히려 이게 또 아까 둔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제이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의 체형이나 어떤 특징들을 필터를 걸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다면 T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리 기반으로 뜨기 때문에 네.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또 구경하는 것이 맛이 아니까. 그렇죠. 어플로 뭘 하겠습니까? 남자 구경이나 하는 거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홈파님께서는 J랑 T 말고도 또 어떤 어플을 또 활용을 하시나요? 아, 네. 제가 사용했었던 것들 중에 네. 사실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J 어플이랑 T 어플을 가장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거는 G 어플도 있습니다. G 어플이요? 네, G 어플. 근데 이게 어플이 나라마다 유명한 어플이 다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나라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많이 다른데 네.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J 어플을 많이 쓰고 네. 서양권에서는 G 어플을 더 많이 씁니다. 어. G라면은 어떤 어플인지 살짝 힌트만. 아, 네. 잘 모를 수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 네. G는 약간 갈다라는 거를 영어로 쓰면 나오는 어플 이름인데요. 근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정말 그 어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이 어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원나잇 목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G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G 어플 대신 사람들이 J 어플을 G 어플처럼 조금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고, 음,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G 어플이랑 T 어플 그 두 개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일본에서 많이 쓰는 어플도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일본은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괴물 약간 이게 영어로 아, 들어가는 숫자 9 혹시? 맞아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시스템이 특이하긴 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에서 덩치가 좀 크신 분들이 그 어플을 되게 많이 쓴다고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약간 베어 체형의 사람들이 저도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무래도 베어 체형이신 분들이 그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활용도가 사실상 일본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었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G 어플을 사용해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떠요. 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G 어플로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음, J 어플과 G 어플 둘 다 그리고 T 어플도 위치 기반이다 보니까 네. 각각 같은 동네에 사는 똑같은 사람이 프로필로 뜰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 어플마다 너무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사람이 본인을 노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제 어플로 봤을 때는 좀 댄디하고 포멀하신 분인가 보다. 뭔가 회사원이나 직장인 같은 바이브가 느껴진다 하는 프로필이랑 소개였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을 G 어플에서 봤는데 네. 엄청난 되게 개방적인 성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네. G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 노출된 전라의 뒷모습이 클로즈업된 사진이 올라와 있고 오. 그리고 프로필 소개란에도 좀 더 노골적으로 본인이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성생활을 즐기는지에 음, 대해서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티 어플에서 봤는데 네. 문학 소년이셨어요. 티 어, 어플에서는 네. 약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네. 사진과 좋아하는 영화 이런 식의 정보들이 프로필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어플별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본인을 드러내는구나 네. 싶어서 좀 리스펙하게 됐달까? 그러게요. 그런 또 특징 가진 사람들이 또 어플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이는 그냥 눈팅으로만 이제 보고 네. T로는 이제 연애를 목적으로 위해서 사진을 올려놓긴 했는데 그러게요. 다른 어플들을 제가 사용하려고 보면은 딱히 막 제 스타일인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의 외국 분들이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이제 음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플이 또 있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는 또 약간 외국인 만남은 별로 그렇게 지향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음파님께서는 어떤 그 어플별마다 그런 목적이 있나요? 아, 만남의 목적? 둔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다른 네. 어플, 특히 G 어플이나 그리고 숫자 9 어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좀 네. 적어서 맞아요. 해외여행 갔을 때 구경용으로는 좀 쓰고요. 네. 그리고 J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거리가 가까운 사람과 연애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J 네. 어플에 얼굴을 제외한 몸 사진, 이제 물론 숫자로도 표시를 하죠. 본인의 신체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진으로 네. 보는 거랑 또 숫자적인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 체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내 분위기가 어떻다, 나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사진을 걸어 놓고 티어플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노출된 사진을 올려놓긴 해요. 음, 티어플 같은 경우가 네, 약간 진정한 사랑을 찾기에 좋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티어플에 저는 좀 더 포커싱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더 시간을 많이 들여요. 좋네요. 어플의 기능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G 어플과 J 어플 그리고 숫자 9. 이제 일반적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리 기반으로 사람들의 프로필이 마치 가게에 전시돼 있는 고깃 덩어리들처럼 주르르륵 이제 그리드 형태로 짜르륵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나 뭐 손흔들기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티어플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핑 기능이 가장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좋아요, 왼쪽으로 넘기면 싫어요 해서 상대방의 프로필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화면에 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아, 이 사람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라고 하면서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요를 눌렀을 때 그때 매치가 됐다는 알람이 뜨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거의 아웃사이더네요. 네. 그- 근데 설명을 진짜 잘하셔요. 맞는 말이에요. 네, 계속 하시죠. 네. 티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폼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어색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만 그 귀찮음을 감수하면 곧잘 티어플 세계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다른 어플과의 차별점은 계속 사진들을 스와이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야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맞아요. 원라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더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 몰두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티어플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물론 그때그때 목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면 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둔파 씨가 눈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대화를 걸고 본인의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마음에 들면은 제 사진을 오픈을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NPNC라고 하죠. 그쵸? 네, no picture, no 채팅? 네. 뭐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없이 얘기하면은 보통은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쵸. 만약에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저를 오픈을 하는 편이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제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나잇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T 어플에 비해서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이 어플을 사용해서 원나잇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있죠. 뭐, 여기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이제, 그렇죠. 다 번개를 하든, 연애를 하든, 그렇죠. 다 만나고 다니죠. 네, 그럼요. 사람 만나는 방법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상적인 기억이요. 네, 어플 사용 중 기억에 남았던 경험들. 뭐 제이 음, 어플뿐만이 아니라 뭐 T 어플이나 다른 어플도. 제가 대학교를 대구에 나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 사진을 잘 안 올려놓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는 또 한창 이제 사진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연락이 많이 오든 안 오든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런 사진을 안 올려놨었어요. 안 올렸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분이 어플에 뜬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번도 살면서 대구에 이제 있으면서 안 떴던 사람인데 떴길래 도용인가 싶어가지고 네, 먼저 대화를 걸었죠, 일단. 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본가가 대구여서 잠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가 또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주고받다가, 아, 이분은 좀 안심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음. 생각을 해서 음. 제 사진도 오픈을 했죠. 네. 그랬더니만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만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네. 아 그 몸의 대화로 나왔다는 거죠? 아 뭐 그런 대화도 하고 이런 진솔한 이런 대화도 하고 뭐 아무튼 거기서 질문이 처음에 "아 그럼 저희 커피 마셔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 한번 몸의 대화를 나눠 봐요."라고 해서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대학생 때여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마 그냥 바로 만나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죠. 네. 그분이 너무 제 스타일이기도 하셔 가지고 몸도 좋으시고 이제 제가 감자 네. 같은 그런 상의 얼굴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도 그런 페이스였어서 이제 한번 그렇게 서사를 치르고 나고 하고 네. 그런 관계가 또 잘 맞기도 해서 그분이 네. 대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시간 맞으면 이제 만나서 네. 뭐 번개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계속 맺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그럼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래도 여러 번 만났었어요. 제가 막 번개를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만나진 않고 그쵸. 그런 딱 한 사람이랑만 만나는 게 오히려 쪼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괜찮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막 여러 명 만나면은 또 뭐랄까 약간 또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건 또 별로 그렇게 낯간지러워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해 가지고 맞아.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둔파 씨가 네.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커피챗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커피캣? 그래서 아 커피챗에서 이제 네. 커피만 마시는 건전한 오프라인 만남, 네. 건오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생 때 그런 파트너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아 우리 둔파 어른이었구나. 아 우리 둔파 그래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네. 삶을 잘 즐기고 있구만.' 해서 약간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게 그 파트너로밖에 이제 발전으로밖에 못 돼 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좋은데 그분은 네. 저랑의 그런 관계만 맺고 싶지 연애로서는 딱히 음. 하고 싶지가 않았었나 봐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그분이 좀 연애도 오래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이 없고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엥.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그렇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혼자서 끙끙 앓기도 하고 힘들었던 짝사랑 아닌 짝사랑이었던 것 음.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둔파 씨가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분과 연락이 닿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어 그럼요. 그분도 지금 아직까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네. 서울에서 이제 계속 지내시는데 저번에 한번 클럽에서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네.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때는 이제 또 너무 반갑기도 해 가지고 막 인사했죠. 그러니까 네. 또 잘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저번 이제 작년 생일 때도 제가 연락을 드렸었고 네. 제 생일 때도 연락이 오셨어서 뭐 그렇게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진 않고.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러게요. 한번 그래도 만나 뵙고는 싶네요 그래도. 네. 아 진짜. 네. 신기하다. 사실 왜냐면 둔파 씨가 클럽을 그렇게 자주 나가는 편도 아니고 네. 애초에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쪽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운명처럼 몇 번 안 되는 경험 속에서 또 그렇게 마주치기도 하고 음. 또 파트너도 뒀었고. 네. 아유 뭐 그게 그렇죠. 뭐 그게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쵸.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하니까.
멋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파트너를 두고 서로 인연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매일매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현생을 살아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마치 마법처럼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때 되게 익명성에 기대어 수많은 사람들과 컨택을 하면서 "오늘 한번 하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매너가 아닌 것 같고, 음.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종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둠파 씨가 옛날에 맺었던 관계처럼 일단 내 맘에도 들고 상대방과 서로 몸의 대화도 잘 통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렇게 그냥 주기적으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되게 좋은 생활,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파트너로 만났지만 이제 그런 뭐 관계도 좋고 그러다 보면은 연애로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또 그렇게 잘 되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근데 그랬던 경험이 지금 이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파트너 관계를 구체적으로 1년 정도 유지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봤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1년까지는 아니고 이분도 또 이분도 이제 서울에서 대구에 왔다가 또 약속이 있고 그러면은 또 못 만나는 경우가 또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빼고는 6, 7개월 봤나? 네. 음. 사실상 그럼 실제로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눴던 경우는 그렇게 횟수가 많진 않네요. 기간은 길지만. 얼굴 보고도 대화 나눴던 경험도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6, 7개월 동안 만났지만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얼굴 보고 만났던 경우는 많아봤자 10번이 안 되겠네요. 아, 뭐 커피든 관계든 네. 다 합쳐서 그렇죠. 뭐 그렇죠. 그거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왜냐면 구체적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됐는지가 궁금해서, 왜냐면 오랫동안 만나왔었고 파트너 기간을 유지하다가 연애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FWB나 파트너 그 사이 어딘가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FWB는 프렌드 윗 베네핏이라고 해서 연애는 아닌데 연애처럼 각자 그냥 필요한 것만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데이트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그냥 친구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뭔가 몸의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성적으로 뭔가 섹슈얼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할 때는 또 그렇게 몸을 섞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FWB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만난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냥 간간히 얼굴을 봤던 아는 형 정도의 관계였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관계도 맺으면서 가끔은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자기 친구분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친구? 네. 그래서 그분 친구도 만나서 뭐 커피도 마셨던 때도 있고 음, 그때는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 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사이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좀 구차하긴 하지만 많이 좀 매달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하, 매달려서 상대방이 이제 그거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멀어졌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도 약간 저에 있어서 좀 진절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진절머리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또 서울에 제가 올라왔는데 네. 클럽에서 만난 거죠. 그때는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그래서 스스럼 없이 또 작년에 또
생일 축하하다고 연락도 드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지금은 그냥 편한 사이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맞아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인연이 잘 닿으면 또 다시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진절머리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었는데 네,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잘 안 맞을 때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커질 때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커질 때도 있는데 그 레벨이 잘 안 맞으면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한테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약간 멀어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죠. 여러분은 네, 절대 매달리지 마세요. 아니요. 매달려도 보고 해보는 아, 것도 또 그래. 인생 경험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옴파님께서는 어떤 기억이 가장 남으실까요? 아, 어플 사용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이 어플을 네. 사용했을 때의 경험인데 옛날에는 그 얼굴이랑 상체가 보이는 사진을 올려놓고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사진을 올려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추 내 얼굴을 명확하게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느낌의 사람이구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모자이크를 해놓고 얼추 그냥 코랑 턱 정도의 실루엣만 보일 수 있게 해놨었는데 대학생 때 일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 학교 가서 이제 심심할 때 어플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플을 사용하는데 상대방은 어떤 사진도 안 올려놓고 프로필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주기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 운동장 지나가시네요? 라든지 오, 어떤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는데, 그러면? 그니까. 근데 심지어 그게 내가 맞았던 거죠. 네. 오, 네. 궁금하니까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렇죠. 인사를 하면서 매번 그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거기 근처 지나가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그거에 음. 대한 답은 절대 안 왔고 와, 사이코 아니야? 그러니까 드문드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계속 왔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냥 어디 지나가고 계시네요. 나 너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세네 번 정도 연락 받다가 제가 그냥 상대방을 차단했어요. 잘 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막 음파님 집 노출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통학할 음. 때였어가지고 학교랑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 있을 때만 연락 오지 않았을까? 그분은 이제 학교 근처에 계속 계시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자취했어 봐. 그럼 더 큰일 났겠네. 그니까 그러면 이제 뺑뺑 돌아서 퇴근해야 되는 집 가는 거지. 무서워. 와, 미친 사람들 진짜 많다, 그때.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맞아. 미친 사람이 맞아. 저 사이코 같아요. 너무. 맞아요.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 만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얼굴 형태조차도 노출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요새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그 플라잉 GPS라는 어플을 통해서 GPS를 내가 막 마음대로 옮길 수 있었어요. 핸드폰의 위치를. 아, 알아요. 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플을 켰을 때 나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충 위치를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 찍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그 각 지점마다 이제 플라잉 지패스를 찍어놓고 그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지점 음, 찍어놓고 거기서 한 600m 떨어져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지점에서 음, 한 1km 떨어져 있어. 그러면 각 지점마다 그 거리에 음, 해당되는 원을 그려요. 그럼 교차점이 하나 음. 생기거든요. 어, 너무 무섭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너무. 궁금한가 보죠. 내가 뭐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고 있다가 네. 그 옛날에 비 어플이라고 방송이 가능한 데이팅 어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방송을 하시는 분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음. 집 주소를 알아내더라고. 어,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려는지 모르겠네. 이래서 제가 어플에 얼굴 사진은 안 올려놓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 세상이. 그러니까 편한 만남으로 하면은 이어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막 맞아요.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또 가끔 가다가 참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게 느껴지고, 또 이런 데이팅 어플로 관련해서 사건, 사고도 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네, 좀 또 꺼려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항상 조심해야죠. 항상 조심해야죠. 맞아요. 우리 20살 갓 애기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이게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걸 좀 생각하고 음, 내 스스로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리프레시. 좋죠.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물론 범죄까지는 범죄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도용하는 네, catfish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 못된 사람들. 그래서 catfish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 같은 것이 있을까요, 둔파님? 일단은 그 catfish란 단어가 이제 생소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적인 뜻이 뭐 가짜 신원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catfish를 저도 솔직히 지금껏 어플을 사용을 해왔지만 네, 가끔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아서 그렇죠. 솔직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을 속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자기한테 네. 돌아오는 게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보통 제가 경험상 catfish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catfish, 그러니까 사진을 도용해 네. 놓고 만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요? 네, 있어요. 그래요? 해서 네. 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만나고 싶은 음, 경우에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이제 그럴 때는 만나서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내가 내 얼굴 노출되는 게 음. 싫어서 나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진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 너무 화가 나네. 근데 또 사람은 만나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네, 그런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 얼굴과 내 몸을 가지고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음, 어쨌든 도용하는 경우는 되게 잘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매력이 있는 사진들을 보통 도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걸어놨을 때 사람들한테 관심이 오니까, 음, 연락이 오니까 그거를 즐기려고. 그렇군요. 네, 사실 도용은 범죄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개발을 하던가 그런 게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어쨌든 속이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도용할 때 사용하는 사진, 그 당사자에게도 되게 못될 짓이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 심지어 뭐 게이가 아닌 이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팅 어플에서 막 사진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맞습니다. 때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피씨는 사실 되게 안 좋은 악질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음. 그럼 이거를 방지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분들은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쵸?
네. 계속 하실 거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분법, 해결법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의 생각은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 1화 때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대화를 네. 많이 나눠보면은 거기서 오는 힌트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뭐 사진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것도 약간 가짜 사진이나 사칭한 사진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뭐 네. 직접 다이렉트로 사진을 보낸다기보다는, 뭐 물론 사라지는 사진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은 네. 그냥 프라이빗 앨범을 공유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뭐 또 그게 또 이제 힘들다 그러면은 뭐 요새는 또 인스타를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쵸. 인스타 계정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인스타까지 거짓으로 꾸미기에는 너무 노력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칭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도용하는 거는 유명하신 분들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름망 장치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새 인스타 많이 해요, 여러분. 인스타로 넘어오세요. 그, 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러니까 둔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면서 그 약간 꼬롬한 느낌을 캐치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대화를 적게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대화를 적게 할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덜 생기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만약에 도용일 경우에, 만약 catfish이다. 이럴 때 대화를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도용인 상대방인 걸 알아차렸을 때도 그냥 별 타격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좀 스며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도용인가 봐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도용인 거를 계속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음, 말이죠. 맞아요. 본인만의 뭔가 환상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대화하고 최대한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어쨌든 상대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만약에 내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연락만 해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 네. 물론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자체를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라인이나 다른 SNS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 제이 어플에도 통화 기능이 있지 않나요? 그렇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그래요? 저는 안 써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통화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상대가 도용이라고 쳐봐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고 대화가 잘 통해. 음, 그러면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럼 그렇죠. 이 사람대로 또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사진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생각이 잘 통하면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캐피시 대처라는 게 솔직히 방법은,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렇게 막 없는 것 같은데, 좀 뭐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뭐 만남을 네. 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는 그런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걸러내는 방법도
하나의 그런 대처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그런 도용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묘하게 꼬름하게 느껴지는 맞아, 그런 맞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꼬롬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하시네요. 그럼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단어 아주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꼬롬.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냥 그리고 애초에 어플을 사용할 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1화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데이터 쪼가리다. 챗GPT랑 대화한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번 화에서 네.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려면은 이제 이런 꿀템 추천 코너가 있어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갔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꿀템 추천 저 둠파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뭐냐면은 바로 닭가슴살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제가 어, 근데 진짜 뭘 추천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막 그렇게 물건 욕심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옷 욕심은 좀 있는데 그거면 모를까 뭐 생필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제가 뭐 그렇게 막 딱히 정해두고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네네, 어쩌다가 뭐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로 정착하는 스타일인데 네.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저희 운동인을 위한 어, 운동인에 의한 그쵸. 그런 닭가슴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바로 하림 닭가슴살인데 그 뒤에 붙는 그 이름이 좀 약간 야식거리예요. 취향 저격인데요? 어떤데요? 바로 하림 닭가슴살 하얀 속살이라는 하얀 속살. 네. 하얀 속살이라는 제품입니다. 좀 야하죠? 근데 이런 걸 이제 플러팅할 때라든지 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플러팅하기 왜냐면 딱 좋아요. 이게 속살을 보고 싶어? 약간 이럴 때 또 플러팅 선물을 주면 또 좋고 이게 또 헬창 오빠분들은 또 네, 그렇게 단백질 선물로 주면 또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네 그래서 바로 묶고 더블로 가이기 때문에 이 호감을 네. 두 번이나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하, 이게 또 단백질 함량이 또 사기예요. 이게 단백질이 32g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 32g. 네. 총 150g에 단백질 32g이면은 완전 해자죠. 그래서 이거를 네,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더 높네요. 32g.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총 96g이겠죠? 오, 하루에 먹는 단백질이. 네, 그러면은 무려 100g을 하루에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고단백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몸을 만들거나 운동할 때 단백질 섭취량 채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배도 많이 부르고 맞아요. 생각보다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량이 많아요. 몸을 만들려면.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먹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네요. 맞아요. 작게 이렇게 막 얌생이처럼 이렇게 작게 먹는 거기보다는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이렇게 바로 그냥 하루 한 끼 정도 이렇게 먹으면은 네, 네.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제품을 골라왔고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자기가 뭐 벌크업을 하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아주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닭가슴살이랑 차별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게 닭가슴살이 통조림 기문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좀 신박하죠. 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진공으로 포장된 그런 닭가슴살을 보통 저희가 사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이트에 많은데 아마 시중에서도 그렇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사서 냉장고에다 막 쟁여놓고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먹잖아요. 네.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얘가 막 부풀어져 있어. 막 이게 진공이 돼 있는 포장지가 음, 갑자기 막 이게 막 부풀어져 있고 음, 또 음, 맛도 먹으면 또 약간 변질된 맛이 느껴져요. 제품 파손이 좀 쉽죠. 아무래도 비닐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되게 냉장고도 엄청 차지하고 그쵸. 공간 많이 차지하죠.
근데 얘는 또 통조림 캔으로 돼 있으니까 네. 맛도 변질될 일이 없고 그쵸. 실온에다가도 안 상해요. 제가 이거를 한여름에도 이거를 실온 상태에 내놨었는데 네. 전혀 이상 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냉장고 차지할 일도 없고 완전 편리하고 좋아요. 보관도 용이하고 컴팩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게 조금은 근데 퍽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야채라든지 파프리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곁들여서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저는 요걸로 가끔 참치 대신해서 뭐 김치볶음밥으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음, 아니면은 간장 계란밥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또 되게 또 맛있어요, 얘가. 그래서 퍽퍽하지도 않고 네. 맛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되게 잘 어울립니다. 좋습니다. 가격은 보통 제가 32개 묶음으로 해서 6만 원 정도로 사는데 네.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낱개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에 맞게 사셔서 드셔보시고 정착하실 분들은 정착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 하얀 속살 같은 경우에는 맛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플레인 닭가슴살 맛? 그렇죠. 먹어보면 그냥 닭가슴살 맛이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곁들여 먹을 소스라든지 네. 그런 거는 자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음. 설정해서 드시면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네, 훌륭하네요. 그러면 이 맛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네, 캔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비조리 된 상태로 캔에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참치캔 같은 질감으로 담겨 있는 건가요? 참치캔 같은 질감으로 담겨 있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저는 그냥 먹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냥 먹어도 아무 그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드셔도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되게 엄청 편리하게 잘 먹을 수 있겠네요. 뭐 차가운 게 너무 어, 싫다. 그럼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면 되는 거고 캔에서 꺼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바로 먹어도 되시기 때문에 네. 편리합니다, 되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 친구도 먹고 이제 반해가지고 그리고 뭐 단백질도 함량이 높은데 뭐 네. 맛도 적절히 있으니까 네. 반해서 지금도 잘 즐겨서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네요. 굳이 식단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하루에 섭취되는 단백질 양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몸을 좀 생각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그렇게까지 쉽게 배부르지 않고 아니면 귀찮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캔에 담겨 있는 하얀 속살. 음. 아주 훌륭하네요. 저 근데 외우기는 좀 쉬울 거예요. 하얀 속살 이 단어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좀 생소하게 했는데 네, 기억하기는 쉬울 거예요. 바로 검색해서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너무 좋네요. 탐스러운 하얀 속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먹고 후기 남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게이들의 리얼 어플 활용법에 대한 주제에 대한 2화 녹음이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에서는 저희가 어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 어플별 특장점, 그리고 어플로 사람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둔파 씨가 추천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그리고 먹기도 편리한 하림의 하얀 속살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방금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비건조했나 봐. 맞아요.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저 둔파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2화까지 진행을 해봤을 때 둔파 씨 어떠신가요? 오늘 녹음 어땠어요? 오늘 녹음이요. 지금 아침에 녹음을 하긴 했는데 약간 목소리도 잠겨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저도요. 아침밥을 아침밥을 못 먹어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이따가 빨리 하, 하람 닭가슴살에 하림? 하림 닭가슴살에 하림 닭가슴살 하얀 속살을 빨리 먹어야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얼른 먹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항상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의 업로드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그냥 특히 월요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소소하게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들으면서 기분 좋게 출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업로드 일정을 잡아봤고요. 네, 퇴근길에도 또 들으시면은 좋죠. 하루의 그런 마무리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웃음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 특성상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월요일날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 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다, 아니면 나 너무 외로운 순간이 있다 할 때 저희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 외로움을 좀 해소하셨으면 또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게이들의 리얼라이프 게릴라의 음파였고요. 저 분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